자,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이요. 바로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야권 단일화를 둔 이 두 후보의 입장을 거의 매일 듣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는 글쎄요,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래 갑자기 불씨가 점점 붙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주변에 단일화 문제는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겠다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 방식을 두고 여론조사 방식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협상을 네.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지율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단일화를 통해서 오히려 실망을 줄 우려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단일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톱다운 방식의 후보가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결정한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안일화로 갈 거 아니면은 단일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현재 구도를 좀 굳히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이슈를 단일화로 좀 모으자고 하는 취지에서 설령 단일화의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단일화 이슈를 띄는 게 유리하다. 그런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안일화, 아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철수로 단일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을 줄여서 요즘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윤 후보는 DJP 연합 방식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요, 단일화 방식은 김대중 후보가 후보를 하는 대신에 김종필 후보는 공동정부 등을 약속받는 방식으로 지분 협상이 이루어졌었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단일화 조건을 제시할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실질적인 책임 총리직을 보장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제안이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전략 공천한 뒤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면 글쎄요, 지금 뭐 과거의 이야기까지 지금 다 갖다 붙이면서 어떤 경우의 수가 될지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식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실무협상단이 협상하고 네. 단일화 조건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방식이면 어떤 문구를 넣을까 말까 이거 하면 선거 끝나요. 복잡해지죠. 일단 시간이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단일화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수치가 현재 나온 걸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안철수 후보와 만약에 질 수 있는 단일화를 하는 건 더더욱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탑다운 방식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하는 네. 그 결단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검토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안철수 후보를 만나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조금 전에 우리 여론조사도 봤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시도는 할 텐데 결국 이 단일화의 그러니까 성사 여부는 네.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 안철수 후보가 쥐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떤 방식의 제안이든 받으면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걸 받지 않는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서로 단일화와 관련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끝까지 버티려고요. 그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단일화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하.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만나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안철수 후보가 만나겠다고 하는 순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만약에 공동정부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이나 여러 가지 아하. 것들이 논의가 돼야 네. 그 다음에 후보 간에 만나는 게 성사가 되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만나는 순간 이 안철수 후보는 후보로서의 이 더- 힘이 쫙 빠지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더 상황이 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렇죠. 갈 수 있고요. 네네. DJP 연합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지역적 기반이 좀 다르다거나 그리고 또 진보와 보수, 민주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서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연핑크하고 분홍 정도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정도 차이거든요. 오히려 단일화라고 하는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하고 안철수 후보가 만났을 때 단일화의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시나리오들을 각 진영에서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시나리오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네. 하향화 가는 이런 추세들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완주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여기서 패배했을 경우 굉장히 낮은 수치 나오는 그 선거가 나왔을 경우에 당의 존립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안철수 후보도 안 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텐데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근데 후보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분명히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이제 만날 때 이 안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밑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네. 이제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할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 문제를 단일화 문제를 두 후보가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